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을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점에 가도 습관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습관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과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메라테크의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기버예요. 자, 고기버 5가지 성공 습관은요. 첫 번째, 제품 애용. 두 번째, 책 읽기, 음성 파일 듣기. 세 번째, 미팅 참석. 네 번째, STP, 쇼더 플랜, 사업 설명. 5번째, 고객 관리입니다. 네,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좀 더 쉽겠죠. 재책, 미스고. 네, 재책, 미스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품 애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용과 애용에는 차이가 있죠. 사용은 내가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애용은 뭘까요? 애용은 언제나 늘 정말 제품을 사랑해서 사용하는 것이 애용이겠죠. 이 비즈니스는요, 제품 애용의 습관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세일즈가 아니라 입소문을 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제품을 먹어보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점들, 자랑을 하는 거죠. 체험을 통한 변화가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험을 통한 공감, 체험을 통해서 내가 고객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고객들한테 소통할 수가 있어요. 정보에 대한 진정한 자신감은 제품 애용으로부터 나옵니다. 메라테크의 핵심 아이템인 이 글리코 향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군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메라테크 헬스케어 제품군에 반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메라테크 헬스케어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루미노베이션 스킨케어 라인이 있는데요. 이 스킨케어 라인도 굉장히 좋죠. 이 스킨케어 라인들을 내가 먼저 사용을 해보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꾸준히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절로 물어보기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냐?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그럴 때도 자랑을 하면서 내 제품 애용 사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 애용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 첫 번째로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품을 사용해봤어? 뭐가 좋은데? 어땠는데? 이런 체험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체험을 위한 제품 애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습관은 책 읽기인데요. 자, 독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더는 리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는 책 읽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매일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공자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이죠. 지식을 습득하면 자신감과 확신이 생깁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책 속에 수많은 검증된 멘토들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는요, 정말 중요한데 내가 매일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할 때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잠자기 전에 잠깐 책을 볼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책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하루에 30분을 정해놔도 좋고요. 아니면 10페이지라도 정해놓고 매일매일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메라테크를 만나기 전에 제 전공이었던 호텔 경영학 서적과 신앙 서적만 주로 읽었었는데요. 메라테크를 만나고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음성 파일 듣기, 또 요즘엔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성 파일 듣기나 유튜브 보기는요, 매일 성공자를 만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명강사 강의로 자동차 대학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매년 350시간 이상 내가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할 때요.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라테크의 성공자들의 음성 파일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명강사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내가 자동차 대학을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양한 분야의 명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번 들으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3번 들으면 이해하게 되고요. 5번 이상 들으면 내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을 믿고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글리코 연소가 메나테크의 메인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글리코 연소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너무 좋겠죠. 네, 스티브 전트 박사님, 전 세계 대체약 협회 회장이셨던 분이 쓰신 책이 바로 잃어버린 영양소입니다. 이 글리코 연소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책인데요. 이런 책들을 내가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서재발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한국의 대체의학협회 회장이시죠. 여기에 당영양소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시스템, 네트워크 마케팅의 필독서들이 있는데 이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아직 이해가 덜 됐다. 그런 분들은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나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의 판을 바꾸다. 이런 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책을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을 빌려줄 수 있겠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프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7가지의 스킬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또 스킬에 관한 것들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비즈니스는 인간관계의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정지만 대표님이 늘 추천해 주시는 책이에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은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 이 책을 또 좋아하고요. 또 이 비즈니스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질문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 비즈니스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필독서로 꼽아놓은 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명견만리, 이 책은 이제 현실 점검에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다양한 이제 책들을 읽어봤는데 명견만리 중에 이 밝은 지혜로 만리를 내다보라, 이 부분이 가장 미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저절로 현실 점검이 되고요. 그 외에도 클린이라든지 화장품의 비밀이라든지 앞으로의 트렌드라든지 호전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필독서로 가지고 온 책들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팅 참석인데요. 글로벌 B&B 그룹에는 이 미팅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미팅, OM 미팅, MET, MPT. 이제 MET는 경영자 스쿨이고요. MPT는 경영자 스쿨을 졸업하신 분들이 또 다음 코스로 듣는 수업인데 메나테크 프로 트레이닝이죠. 네, 원데이 세미나, B&B 페스트 등 다양한 글로벌 B&B 그룹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MET는 또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 미팅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제비와 병아리가 있대요. 자, 제비와 병아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비는 입을 벌리고 어미가 먹이를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가 먹이를 계속해서 가져다가 이 제비에게 제비 입속으로 넣어주는 거죠. 근데 닭을 봤더니요. 닭은 병아리를 끌고 모이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를 병아리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만약에 모이가 너무 커서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닭이 모이를 잘게 쪼개준대요. 그래서 병아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비가 오면 이 닭이, 어미 닭이 날개를 쫙 펴서 병아리들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모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만약에 어미가 어떤 이유로 사라질 경우
어디가 생존율이 높을까요? 당연히 병아리겠죠. 네. 제가 왜 갑자기 제비와 병아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 미팅 참석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스폰서로서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비즈니스는 비전이 있는 곳으로,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파트너를 초대하는 게 바로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팅은 우리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충전소이다. 1인 기업을 복제를 일으키는 장소고요. 주 2회 이상 원칙을 세우고 내가 미팅에 참석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소라는 이야기는요. 네, 미팅은 그래서 우리 사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너지 충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정보 전달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거절을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 이 미팅에 나와서 내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1인 기업 복제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 이미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자들이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1인 기업 복제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주 2회 이상 원칙 세우기로 제가 적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전업으로 사업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 3회 이상 원칙을 세우고 본사의 월목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제가 원하는 목표 직급에 달성할 때까지 그 원칙을 놓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미팅의 원칙을 세우고 내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나오고 어떤 날은 나오고 또 어떤 날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서도 이 사람이 정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동아리 모임을 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정말 빅 비즈니스로 본다 그러면 내가 원칙을 세우고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업의 목적은 교육과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팅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업의 개념과 시스템을 직접 보고 한눈에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미팅이죠. 네, 사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사업 설명, 쇼더 플랜인데요. 사업 설명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횟수를 정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지만 대표님과 김창선 대표님은 하루에 5명에게 쇼더 플랜 하는 것을 결단을 하고 매일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대표님들처럼 5명에게 쇼더 플랜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투스타 PPT까지는 가겠죠. 네, 효과적인 사업 설명 횟수와 비즈니스의 성장은 비례한다. 근데 처음부터 효과적인 사업 설명을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사업 설명은 없다.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쇼더 플랜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연습 삼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데 안 읽는 사람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STP를 할 때는요, 조금 미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칼자루에 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에릭 워레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면 당신은 무한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아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내가 사실은
망하게 된다 그러면 나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릭 워렌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쇼더 플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해라. 자신의 모습을 잃지 말라. 열정을 가져라. 열정은 전염성이 있다. 그리고 당당한 태도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요, 정말 글리코에서라는 정말 중요한 아이템을 정보 전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당한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5세 미만의 영양실조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가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태도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쇼더 플랜을 할 때 거절을 좀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거절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질문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FORM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F는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디 사시나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자녀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신가요? 이런 가족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이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질문들. 무슨 일 하시나요? 매일 일 나가시는 거 괜찮으신가요? 만약에 정말 원하는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런 직업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분이 정말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겠고, 또 꿈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취미에 관련된 질문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으신가요? 뭐 최근에 휴가 다녀오셨나요? 취미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다 보면요, 이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경제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머니, 돈에 관련된 질문들. 근데 돈 많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 하고 싶으신 일 있으신가요? 네. 사업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수입을 벌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노후가 준비가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부수입을 벌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부수입을 벌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스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스라고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관심이, 네, 그 다음에 예스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사람들은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다. 예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건강에 관심으로 건강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예스. 현대의학이 발전함에도 환자들은 점점 늘어난다. 예스. 자, 이 부분, 이 이야기들은요,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예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이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내 이야기로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 파악, 현실 점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야기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면역력이 중요해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메나테크의 이야기, 아니면 나의 마이스토리 이야기를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성공 습관은 고객 관리입니다. 네, 내가 10명에서 20명의 소비자를 관리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소득과 함께 사업자 발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고 고객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전 제품 애용을 하면서 제품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고객 관리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또 다양한 호전 반응들을 잘 안내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영원한 소비자는 없다고 하고요. 잠재적 사업가라고 합니다. 제 파트너들의 대부분 90% 이상도요. 처음에 고객이었다가, 처음에 소비자였다가 사업자로 전향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매니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매니아층들이 결국은 소개를 해주고 또 소개를 통해서 사업자가 발굴됩니다. 그래서 내 고객 관리는요.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고객 관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소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고기버 점검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기버 점검표는요. 내가 스스로 나의 습관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품 건강, 자, 제품 애용과 운동, 이런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건강에 대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내가 뭐 내용이나 느낀 점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개발, 책 읽기와 영상 보기, 뭐 오디오 듣기,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 자, 미팅 훈련은 뭐 시스템 미팅, 그룹 미팅, 홈 미팅, 스폰서 상담, 뭐 이런 미팅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팅들을 내가 참석했고 참석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 또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진행. 사업 진행은요, 명단을 이제 먼저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사업을 할 때. 그때마다 이제 명단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택은 내가 이제 약속을 잡기 전에 연락을 하겠죠.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던지는 것이 바로 컨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던지다가 약속을 잡았어요. 아, 네, 화요일날 몇 시에 봬요. 이렇게 약속을 잡으면 약속 몇 명. 자, 그 다음 진행, STP 이렇게 했는데 진행은 뭐냐면요. 내가 쇼더 플랜, 실제로 이제 메나테크나 글리코넛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관계를 쌓는 것이 바로 진행이겠죠. 그래서 진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진행을 하다가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뭐 쇼더 플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쇼더 플랜에 대한 거 몇 명. 그 다음에 몇 명을 초대를 했고 몇 명을 참석시켰는지. 자, 클로징은 뭐 제품을 클로징할 수가 있겠죠. 한번 들어봤더니 좀 좋은 것 같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해서 제품이 클로징 됐을 때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뭐냐면요. 내가 쇼더 플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결단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한 번 쇼더 플랜을 들은 것으로 사업을 결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결단할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영상을 보내주고 뭐 이러한 일들이 바로 팔로우업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는 조직관리인데요. 이제 고객관리, 내가 몇 명? 몇 분 정도 고객 관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고객들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개는 몇 명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정말 사업을 결단은 내가 정말 사업을 해봐야겠네요 하고 결단한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파트너 상담이나 후원은 몇 명, 몇 분 정도 했는지, 그다음에 후속 조치, 팔로우 스루라고 하는데요.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가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팔로우업은 사업 결단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는 것이 팔로우업이고요. 후속 조치는 내가 이제 파트너가 생겼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몇 명 했는지, 이렇게 적으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고기버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과연 성공자의 습관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고 존 드라이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내가 먹는 식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공에 대한 습관을 내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결국은 습관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만들어 줄 것입니다. MET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행동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고기버 강의를 맡은 박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